주인장은 새벽부터 식당 불을 켜며 조용히 숨을 고르죠. 작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오늘만큼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 손끝으로 앞치마를 단단히 조여맵니다. 이혼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처음으로 여는 자신의 공간이어서인지 작은 그릇 하나도 정갈하게 놓으려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듯 했어요. 주인장은 테이블을 천천히 닦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안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도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도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아침 공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기 전부터 골목 끝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이 마음 한편을 톡 건드렸어요. 주인장은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시 준비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퍼지는 듯 했죠. 새 출발의 날이니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 생각하며 뚜벅뚜벅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첫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식당 맞죠? 주인장은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은 따뜻한 차림새로 자리를 잡고는 음식 냄새 좋네요 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주인장은 재빠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내어놓으며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금방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테이블 대부분이 채워지며 식당은 활기찬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장이 계산대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가 식당 간판을 향해 휴대폰을 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은 순간적으로 손짓을 멈추고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지요. 사람은 두 명이었고 중년 여성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간판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찍지? 주인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 손님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라 더 깊은 대응은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음속 불편함을 눌러 담고 다시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당은 북적거렸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자 주인장은 바쁘게 움직이며 서비스 반찬을 준비하고 국자를 들고는 김이 오르는 냄비 사이를 오갔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었고 주인장은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식당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이자 주인장은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주인장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조각이 그대로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은 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손님들은 소란스러움이 아닌 아주 작은 긴장감을 감지한 듯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출입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장은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식당을 하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신우이는 주변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말했어요. 이런 데를 차렸구나. 주인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손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시댁 식구들은 마치 이곳의 상태를 감시하러 온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불편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사이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의자를 끈적 끌어당기고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인장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말없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당 안의 조용한 웅성거림이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몇몇은 식당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내 삶의 새 출발이고 누구의 그림자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주인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앞치마 끝을 단단히 잡은 채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상황을 안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다시 창밖을 보니 아까 간판을 찍던 중년 여성들이 이번에는 식당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장의 마음은 복잡한 파도처럼 출렁였지만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표정을 다잡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괜찮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식당 전체를 둘러싼 불안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댁 식구들의 등장으로 시작된 불길한 기운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서막처럼 식당 안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주인장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평온함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폭풍 전야였다는 사실을요. 점심시간이 절정에 이르며 식당은 소음과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식사에 집중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지만 전시댁 식구가 들어온 순간부터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주인장은 계산대 옆에서 물컵을 정리하다가 그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마치 이 식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높이 들고 식당 내부를 훑었고 신우이는 의자를 일부러 큰 소리로 끌며 시선을 끌었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앉으면 되겠네. 그 목소리는 가벼운 말투였지만 어딘가 짐짓 잘난 듯한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를 끌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뭐 이래 좁아. 손님 몇 명은 놀라 눈을 돌렸고 어떤 노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멈춘 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주인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자세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메뉴판 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에도 전시댁 식구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일부러 서로의 목소리를 키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자리가 이게 다인가, 참 별것 없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 초라한 데서 장사하네. 주인장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차분했고 발걸음은 일정했고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나 전 시댁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먼지 봐, 여긴 청소는 하는 거야. 신우이는 메뉴판을 뒤적이며 말했죠. 이 가격에 누가 와요, 에휴. 주인장은 한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감정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이 처음부터 짜인 각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더욱 불길했어요. 그때 창가 쪽에서 또 다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간판을 찍던 중년 여성 두 명이 식당 유리창에 바짝 붙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찍고 있었어요. 마치 내부의 소란과 분위기를 전부 기록하려는 듯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주인장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우연은 아니군요. 순간 큰 소리가 식당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신우이가 일부러 물컵을 탁 하고 내려놓은 소리였어요.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는 사이 신우이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컵이 왜 이래 싼 거 쓰는 건가. 주인장은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정리하며 물컵을 치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컵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정중한 말에도 신우이는 빈정대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턱에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뭐 이런데 기대를 했나? 시어머니도 주위를 둘러보다가 일부러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식당을 한다니까 참 별일이야. 그 말은 주인장을 향한 것이었지만 손님들이 모두 들어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었죠. 식당 공기가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불편한 기운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주인장은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기미가 없다는 사실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시아버지까지 문 앞에서 식당 안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잘 된다더니 별거 없구먼. 그의 시선은 아랫방 창고부터 주방 계산대까지 탐색하듯 움직였고 그 기척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손님들만 불편하지 않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나오는 한마디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네. 내가 걱정 괜히 했구만. 그 말 안에는 망했어야 한다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죠. 식당 안의 몇몇 손님은 그 말에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주인장을 향해 걱정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주인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작은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도록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패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아니,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주인장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음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본심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시댁의 행동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식당 안의 공기는 이미 전시댁의 존재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주인장은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지만 전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계산된 듯한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서 쾅 하고 밀치며 말했습니다. 여긴 뭐 이렇게 비싸근데 맛은 괜찮기나 해. 신우이는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에휴, 누가 이런 데 와 먹어. 그들의 말은 손님의 의견이 아닌
누군가를 망가뜨리러 온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담긴 말투였습니다. 주인장은 마음을 다잡으며 식탁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지금은 감정 보일 때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들이 점점 더 불편한 눈빛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고 그 시선 하나하나가 주인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잠시 뒤 신우이가 일부러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숟가락이 이렇게 미끄러워.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의 표정에서는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흘렀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테이블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물은 안주나 서비스도 별로네. 주인장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지만 신우이는 그녀가 오기도 전에 일부러 다시 물컵을 건드려 쓰러뜨렸습니다. 어머 또 이러네 손이 미끄러진다니까. 물은 테이블 끝으로 흐르고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손님들마저 놀라 숟가락을 놓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주인장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수건을 가져와 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장사를 한다고 참 별일이네. 그 말투에는 연민이나 걱정이 아닌 노골적인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괜히 저러는 것 같은데. 이 말들이 주인장의 귀에 가볍게 들어왔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큰 소리가 식당을 갈랐습니다. 신우이가 국그릇을 툭 하고 일부러 밀다가 국물이 주변으로 튀어 손님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습니다. 어머 국물이 왜 이렇게 넘치게 담아요? 완전 엉망이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테이블을 톡 치며 말했죠. 이러다 손님들 다 도망가겠다. 주인장은 재빨리 국물을 닦으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그들에게는 새로운 공격의 명분이 되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음식 접사, 주방 방향, 테이블 간격 등을 빠르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그냥 올려야겠다. 여기 너무 별로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누가 들어도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요즘은 인터넷이 무섭지 여기 한번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주인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작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즉흥적 분풀이가 아니야. 누군가 이 장면들을 어딘가에 올릴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정황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까부터 식당을 찍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시작됐어. 지금 좀 난리나. 그녀의 입술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말은 주인장에게 묵직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전 시댁의 행동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신우이는 국그릇을 밀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맛도 별로고 양도 적네 뭐 이런 데를 와. 전 시아버지는 주방 쪽을 보며 불만을 던졌죠. 주방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네 저러면서 장사한다고? 손님들은 대화를 멈추고 점점 더 선명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노부부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자리 좀 옮길게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주인장은 고개를 숙이며 안내했지만 마음속은 짓눌린 듯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며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침착하세요. 지금은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예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이미 공격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우이의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여러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냈어, 기다려봐. 그 말이 주인장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소라는 조금 시끄러운 방문이 아니라 식당을 망하게 하려는 본격적인 행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식당 공기는 이미 잔뜩 흐려져 있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이 벌이는 소라는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지만 주인장의 표정은 한결같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조용히 정리하며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방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주인장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조금만 지나면 다 정리될 거예요. 그러나 단골 손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니에요. 저분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 말은 주인장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단지 혼자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는 느낌이 그녀를 조금이나마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어요. 이웃 가게에서 일하는 상인 한 명이 현관 쪽에서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죠. 사장님 괜찮아요? 밖에서 보니까 계속 찍고 떠들고 그래서요. 주인장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들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분들 아까부터 제가 다 봤어요. 이상해요, 행동이. 그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찍어놨어요. 주인장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기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가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일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 사이 전 시댁 식구들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반찬을 젓가락 끝으로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야, 반찬도 성의가 없네. 신우이는 주방 쪽을 쳐다보며 말했죠. 저기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늦게 움직여. 전 시아버지는 주변 손님들의 표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크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래서 장사가 되겠어.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의 흐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왜 이러지? 다른 손님은 조용히 식당 밖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부부 손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장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조이듯 아파왔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며 정리만 계속했어요. 한편 창밖에서 식당을 촬영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응 들어왔어. 지금 찍는 중이야. 그녀의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였고 주인장은 다시 한번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산대 옆으로 이동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주 조금 떨렸지만 시선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잠시 후
이웃 가게 상인이 다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뿐 아니에요. 다른 가게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뒤쪽에서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찍었어요. 너무 심해서요. 그리고 한 손님도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죠. 저도요,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 말들은 주인장의 등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립돼 있다고 느끼던 마음에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얹혀진 느낌이었어요. 전시댁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시끄러운 소음을 이어갔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어요. 이 영상 좀 봐봐. 언니한테 보내야겠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려버려. 그냥 이런 데는 오래 못 가. 그 말에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찍을 거면 확실하게 찍어.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점점 더 선명하게 악의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분노가 서서히 번져가는 것이 눈으로 보였죠. 주인장은 이 모든 상황이 명백한 공격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주인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전 시댁 식구들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기록했고, 동시에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은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이 곧 그들의 행동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며, 오늘의 이 소동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을 망하게 할 시작이라는 것을요. 식당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불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고,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주인장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각오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신우이는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일해서 누가 먹어?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힘이 실려 있었고, 주변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고개를 젖히며 말했어요. 여기 음식은 그냥 그렇네, 뭐 장사하려면 좀 배워야지. 그 말투에는 단 한 조각의 배려도 손님으로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주인장이 테이블을 정리하려 다가가자 신우이는 갑자기 접시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접시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주인장이 가까스로 잡아냈습니다. 신우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접시도 낡아서 미끄러지네. 전 시아버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사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 손님이 오겠어. 그 순간 계산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들조차 상황을 단순한 불편한 손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주인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손을 복부 쪽으로 모아 단단히 쥐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기다리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사람들 행동을 다 남겨야 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전 시댁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휴대폰을 들어 자신들이 만든 소란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 다 본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식탁을 툭 치며 말했죠. 올려버려, 올려. 그냥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은 마치 합의된 계획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주인장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더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드러났고 오히려 이는 그녀가 반격할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중 갑자기 휴대폰 스피커 볼륨이 최대로 올라간 채 메시지 읽기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휴대폰에서 기계음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난리치고 사진 올리면 되지. 식당 안은 단 한순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 이웃상인들, 심지어 주인장까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화면을 꺼버리려 손가락을 떨며 휴대폰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부부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들었지? 다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맞네. 전 시댁 식구들은 허둥지둥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딘가 뒷말을 찾으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전 시아버지는 당황해 목덜미를 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다 녹화됐습니다. 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그 말은 식당 안에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이웃 상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저도 찍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찍었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손님도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방금 상황 다 녹화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기 시작한 듯 했죠. 하지만 주인장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오늘을 뒤집을 결정적 기회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그녀, 바로 주인장이었습니다. 전 시댁이 스스로 드러낸 증거로 인해 상황은 갈림길에 올랐고 이제 식당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의 공격은 주인장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식당 안은 이미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신우이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기계음, 오늘 그냥 난리치고 사진 올리면 되지. 이 말 한마디는 전 시댁의 모든 행동을 명백한 계획적 방해로 만들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 시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정리한 뒤 계산대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풀며 마음을 다잡은 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뜨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주인장은 전 시댁 식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느리고 단단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녹화 중입니다. 모두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 식당 안 누구도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옆 테이블의 손님이 말했습니다. 방금 다 들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신우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뒤로 숨기며 말했죠. 아니 그거 그냥 장난.
하지만 단골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장사하는지 다들 아는데. 전 시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을 뻔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때 이웃가게 상인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촬영돼 있어요. 밖에서 몰래 찍던 사람들도 다 봤고요.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시댁이 던진 공격은 이미 그들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인장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시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죠. 이제 경찰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처리할게요. 그 말은 식당 전체를 가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 전 며느리 주제에 이게 무슨. 그러나 옆 테이블 손님이 곧장 말했습니다. 지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죠. 이건 범죄예요. 신우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누가 그런 의도로. 하지만 주인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도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전 시아버지까지 한 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려고. 그때 식당 구석에 있던 한 젊은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크죠. 손님들 앞에서 이 정도 소란냈으면. 전시댁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서로의 얼굴만 불안하게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갈 곳을 잃은 눈빛이었죠. 주인장은 마지막으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영상과 증언은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단단한 선언이었죠. 전시댁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식당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진 사람들처럼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인장은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결심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요. 더는 아무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제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고 전시댁은 처음으로 위험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전시댁 식구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던 그들은 이제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마치 벽에 몰린 사람들처럼 불안하게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며 주위를 둘러봤고 신우이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후회에 가까운 허탈함이었죠. 식당 안의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까부터 일부러 그런 거 다 보였어. 영상으로도 남아있다니 큰일이네. 그 말들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전시댁의 귀에 꽂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쪽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 추악한 행동이 드러난 쪽이 되었어요. 그때 창가 쪽에서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필요하시면 증언할게요. 이웃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다 찍었어요. 이건 도와드려야죠.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다 아니까. 이 말들이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주인장의 가슴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전해졌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었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반면 전시댁은 점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러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손님이 똑바로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몇 번 달싹였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잠깐 화가 나서.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가볍고 얄팍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시선과 속삭임은 전시댁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냉담했어요. 그리고 이 순간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주인장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킨 후 전시댁 앞에 단단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영상과 증언 다 모아서요. 그녀의 말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단한 결심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뿐이었어요. 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울컥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가족끼리인데. 그러나 단골 손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이건 범죄죠. 사장님이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요. 그 말은 결정적인 한방처럼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고 신우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소동은 전 며느리를 망신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된 자리였다는 것을요. 한편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주인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손님은 계산을 하면서 말했죠. 자주 올게요. 이런 사장님이라면 믿고 먹어요. 이웃 상인도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사장님 편이에요. 오늘 일은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그 말들 하나하나에 주인장의 눈가가 아주 살짝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반면 전시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머무를 얼굴도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느낌이 그들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든 수치스러운 흔적을 그대로 남긴 채 말이죠. 전시댁이 떠난 뒤 식당 안에는 묵직한 숨소리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식사를 이어갔고 어떤 손님은 창가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식당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인장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폭풍이 끝내 무너뜨린 건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전시댁이 사라진 뒤 식당 안에는 서서히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으로 굳어 있었던 공기는 풀린 매듭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다시 식사를 이어갔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장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는 한동안 눌러두었던 주인장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주인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속에 쌓여있던 긴장과 두려움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 벽에 손을 올리며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란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근처에서 노부부 손님이 계산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놀랐지? 그래도 끝까지 침착하게 잘 버티더라. 주인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노부인은 손을 살짝 흔들며 말했죠.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동네 사람들은 다 당신 편이야.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을 지나오며 주인장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바로 보고 느꼈습니다. 손님들, 이웃상인들, 지나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 안에서 조용한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자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장은 의자 하나를 끌어 조용히 앉아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혼 이후 수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전 시댁의 험한 말들이 생각났고 스스로 작아졌던 순간들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과거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여긴 제 자리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잠시 뒤 이웃 상인들이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어요. 다른 상인도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손님들 반응 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 이 식당 요즘 동네에서 제일 성실하게 한다고. 그 말에 주인장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의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했죠. 말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낯선 손님 몇 명이 들어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오늘 난리 났던데 역으로 사람들이 더 오라고 추천하던데요. 맛있다고요. 그 말에 주인장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마저도 그녀의 식당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였죠. 식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손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주인장은 음식을 내며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리요.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불을 끄려던 순간 주인장은 잠시 멈춰서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정갈한 의자, 벽에 붙은 작은 화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삶의 조각들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고 이젠 그냥 나로 살아요. 그 말은 식당 안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는 순간 그녀의 삶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머물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작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주인장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로지 그녀만의 새로운 삶이 빛나고 있었습니다.